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청기 평가 및 적합 5주차 실습인 비선형 보청기의 조절 방법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선형 증폭기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의 그림은 특성 곡선, 특성 주파수, 캐릭터리스틱 프리퀀시에 대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X축은 특정한 달팽이관의 특정 부위에 음압을 제시하는 강도를 나타낸 것이고, Y축은 이 제시한 음압에 따른 유모세포의 반응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그 특정 부위에 제시한 주파수, 즉 킬로헤르츠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8이라고 쓴 것, 이 부분은 지금 10dB SPL이라는 작은 음압에서 벌써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입력음압이 할수록 급격하게 리니어하게 증가하다가 그 이상에서는 난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에 비해서 다른 주파수를 그 부위에 제시를 했을 때 상당히 높은 입력음압에서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 반응은 거기다가 리니어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8kHz에 대한 그 반응은 10dB에서부터 반응해서 90dB까지 여기서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역동 범위가, 들을 수 있는 강도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주파수에 대해서는 이 역동 범위가 좁고 그 다음에 높은 입력음압에서 반응한다. 즉 히어링 트레셔드 레벨이 높게 나타나고 역동 범위가 좁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달팽이관의 특정 부위, 즉 그 부위에 해당하는 특성 주파수를 제시했을 때는 낮은 곳에서 반응하고 특정 음압 이상에서 비선형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헤어셀의 어떤 그 손상으로 인해서 역치가 증가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난리니어리티가 사라지고, 즉 역동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고, 그 다음에 청력 역치 레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 난청인에게는 사라진 비선형적인 특성을 살려주기 위해서 보청기가 비선형적인 증폭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것은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보면은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굉장히 낮은 작은 음압에서부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이 뾰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높은 음압에서 반응을 하고 이 끝이 뾰족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소리를 인지할 때 어떤 그 주파수 해상도가 얘는 좋다고 볼 수 있고, 얘는 청력 역치도 높게 나타나고 주파수 해상도도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즉 난청이 발생하면은 청력 역치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해상도도 나빠져서 결국은 단어 인지도를 포함한 어음의 인지도가 나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청력 역치 레벨에 따른 역동 범위의 변화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청력 역치 레벨이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할 때 MCL은 그거보다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MCL은 더더욱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청력 역치 레벨이 증가할 때 역동 범위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점차 좁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은
보청기와 연관할 때, 즉 이득과 연관 지어볼 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자, 지금 요거는 건청인입니다. 건청인은 작은 소리를 이 정도 범위에서, 보통을 이 정도 범위에서, 큰 소리를 이 정도 범위에서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청력 역치가 증가했다. 작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또는 청력 역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득이 필요하고, 보통 대화음 레벨은 뭐 이 정도만 있어도 보통 대화음 레벨은 인지할 수 있고, 큰 소리는 이 정도의 이득만 있어도 소리를 크게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건청인과 비슷하게. 자, 그렇다면은 난청인이 건청인처럼 주변의 모든 소리 또는 대화음을 듣기 위해서는 작은 소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이득이 필요하겠고, 보통에 대해서는 이득이 좀 덜 필요하고, 큰 소리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이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얘기는 결국 소리가 점점점 크게 들어올 때 이득을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선형과 비선형의 특징을 나타낸 인풋 아웃풋 펑션 커브를 나타낸 겁니다. 자, 입력음압이 선형은 10dB씩 증가할 때 출력음압도 역시 10dB씩 증가한다. 물론 포화가 되기 전까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선형 증폭 특성입니다. 여기서 이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50일 때는 30, 60일 때도 30, 70에서도 30, 80에서도 30. 즉 모든 입력 음압에 대해서, 포화가 되기 전까지 모든 입력 음압에 대해서 같은 이득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선형은 입력음압이 10dB씩 증가할 때 출력음압은 90, 95, 95에서 100, 105, 110. 여기선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5dB씩 증가를 했네요. 즉 이렇게 입력음압에 비해서 출력음압의 증가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방식, 이러한 것을 비선형 증폭기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득을 살펴보면 50일 때는 이득이 40, 35, 30, 20, 25, 25가 되겠고 이게 20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 음압이 증가할 때 이득이 점차 줄어드는 방식, 이것을 비선형 증폭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앞의 그림에서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더 작은 이득을 필요로 한다 라는 것을 충족할 수 있는 증폭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비선형 증폭기에는 몇 가지 용어가 또 탄생하죠. Compression Threshold, Compression Ratio, Attack Time, Release Time, 즉 압축 역치, 압축 비율, 압축 시간, 해제 시간, 이런 용어가 필요합니다. 자, 압축 역치라는 것은 선형 증폭에서 비선형 증폭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입력 음압 레벨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압축이 발생하는 구간, 요 범위를, 즉 X축의 범위를 압축 범위라고 하고, 압축 구간 내에서 입력 음압 레벨과 출력 음압 레벨의 증가율을 우리가 압축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압축 시간, 해제 시간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압축은 큰 소리가 들어올 때 이득을 낮춰주는 것이니까 작은 소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만큼 증폭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입력음압이 갑자기 증가를 했습니다. 출력음압도 갑자기 증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너무 출력음압이 높으니까 이득을 천천히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적당한 편차 이내로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압축 시간. 그 다음에 출력음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입력음압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출력음압도 같이 감소를 하죠. 그래서 너무 낮은 출력 이득이 나타나니까 이제 적절하게 이득을 이제 환원시키게 되죠. 그래서 적절한 그 오차 이내로 안정화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을 바로 해제 시간이라고 합니다. 압축
역치와 압축 비율은 조절에 따라서 어떤 그 인풋 아웃풋 특성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지금 좌측의 그림에서는 컴프레션 레이쇼를 변화시킨 것인데, 대부분 컴프레션 레이쇼를 조절하게 되면은 압축 역치 이상에서 기울기가 변화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이 이제 큰 소리죠, 그렇죠? 주로 큰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컴프레션 트레시홀드는 압축 역치가 이렇게 지금 계속 바뀌면은 작은 소리의 이득이 점점 낮아지죠. 압축 역치가 상승할 때는 작은 소리의 이득이 낮아져요. 반대로 그 압축 역치가 낮아지면은 작은 소리의 이득이 점점 상승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압축 역치는 주로 작은 소리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습은 주로 이 내용에 대한 실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같은 압축 비율에서 컴프레션 스레시홀드를 변화시켰을 때의 대화음의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렇게 진폭이 큰 것은 에너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죠. 주로 대화음에서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그 파형은 진폭이 상당히 작죠. 대화음에서는 무성자음, 자음 또는 무성자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사운드에서 작은 압축 역치를 사용했다. 작은 압축 역치는, 낮은 압축 역치는 작은 소리의 이득을 극대화하죠. 크게 증폭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음들이 굉장히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은 압축 역치는, 이렇게 높은 압축 역치는 작은 소리의 이득을 많이 증폭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작은 소리를 얘처럼 크게 증폭하지 않고 조금만 증폭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같은 대화음에서 소음이 포함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오리지널 사운드에서는 이 엔빌롭, 포락선이 보이고 있는데, 낮은 압축 역치에서는 자음을 증폭하면서 주변의 소음도 같이 증폭하기 때문에 이 포락선의 형태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압축 역치에서는 이 작은 자음을 많이 증폭하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잡음 또한 많이 증폭하지 않아서 위에 낮은 CT에 비해서는 포락선이 조금 좀 보이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실제 소리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지널 사운드입니다.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네, 다음은 낮은 그 CT입니다. 즉 보통 대화음은 제가 적절하게 조절했고, 그랬을 때 작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잘 구별이 안 가죠, 그렇죠? 사실 이러한 작은 자음에 소리가 커졌는데, 그 작은 자음이 커진 것보다는 대화음에 의해서 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난청인에게도 우리 건청인처럼 똑같은 소리가 들릴까요? 사실은 난청인은 역동 범위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커진 소리를 좀 더 건청인보다 잘 인지할 수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좀 높은 CT입니다.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사실 이것도 역시 작은 자음이 좀 더 커졌는데, 물론 낮은 CT에 비해서는 훨씬 덜 증폭을 했죠. 사실은 그 우리 건청인으로서는
이러한 그 음의 변화를 잘 인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청인에게는 이 정도의 변화가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잡음이 포함된 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입니다.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예. 자, 다음은 이제 낮은 CT를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자음도 커졌지만은 잡음도 같이 커진 상태죠.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작은 자음이 커지면서 이에 따라서 소음도 같이 증폭을 하는데 이 잡음의 상태가 다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좀 불안정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들어보시죠.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칙칙칙 하는 이런 소리로 들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모음이 올 때는 압축을 하고 에너지가 약한 자음이나 그 잡음이 그 소리가 없을 때는 좀 많이 증폭하다 보니까 잡음의 크기가 이제 변화를 한다는 거죠. 조금 높은 CT를 썼을 때 압축 역치를 썼을 때 들어보시죠. 외투와 장갑을 벗고 들어와요. 네, 같은 증폭을 했지만은 높은 CT일 때, 즉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이 크지 않을 때는 로우 CT에 비해서는 이 잡음의 그 크기가 좀 더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압축 역치 또는 압축 비율의 조절은 난청인의 청력 역치 그리고 역동 범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잡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얘기는 향후 난청인에게 압축 역치나 압축 비율을 조절할 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난청인의 어떤 그 인지 능력과 비교해서 조절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낮은 CT에서 패스트 어택 타임을 변화시켰을 때, 즉 그 작은 소리의 이득이 높을 때 어택 타임, 릴리즈 타임을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어음의 파형을 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조금 잘못됐네. 이게 슬로우가 맞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압축 시간과 해제 시간을 모두 빠르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압축 시간은 마찬가지로 빠르지만 해제 시간을 느리게 설정했을 때 그 어음의 그 파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오리지널 사운드죠. 조용한 상황에서는 패스트 어택, 패스트 릴리즈를 했을 때 작은 자음의 소리가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잡음이 섞였을 때는 잡음 또한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슬로우 릴리즈 타임, 모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자음의 에너지를 크게 증폭하는 것이 아니라 슬로우 릴리즈를 썼기 때문에 계속 압축이 걸려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무성 자음이 커졌는데 이쪽 패스트 릴리즈에 비해서는 좀 덜 커진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잡음의 상태를 보면 좌측 패스트 릴리즈 타임에 비해서는 잡음이 좀 더 억제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릴리즈 타임의 어떤 그 짧고 길음에 따라서 웨이브폼, 즉 자음 또는 잡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겠죠. 결국은 이 비선형 증폭기의 이점을 살펴보면은 결국은 소리의 모든 다양한 소리를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력 역치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낮은 압축 역치와 높은
압축 비율을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호흡비를 개선할 수 있다. 물론 낮은 압축력치와 빠른 릴리즈 타임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 신호대 잡음비는 압축력치가 높을 때 자음의 증폭을 덜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높은 압축력치와 느린 해제 시간을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인지도도 개선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음을 적절하게 제어를 함으로 인해서 잠호흡비를 개선할 수 있죠.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어버드 스프레드 매스킹, 즉 모음이 자음을 차폐하는, 다시 말해서 저주파수가 고주파수의 인지를 방해하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단어 인지도 또한 개선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 인해서 피크 크리핑을 방지하거나 또 어떤 릴리즈 타임 또는 압축력치를 조절함으로 인해서 음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가 지금 오늘 실습할 증폭기가 다채널 보청기이기 때문에 다채널 보청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폰에서 소리가 들어오면은 저주파수와 고주파수, 채널에 따라서 또 여러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이러한 각각 분리된 소리 주파수 대역은 각각의 비선형 증폭기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적절하게 조절한 다음 여러 가지 소리가 합쳐져서 리시버로 보내는 것이 이제 비선형 증폭기입니다. 이 비선형 증폭기는 나눠준 주파수 대역별로 각 작은, 보통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을 각각 인접한 채널과 독립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쪽의 압축 비율과 이쪽 주파수 대역의 압축 비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압축 역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택 릴리즈 타임도 서로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멀티밴드, 다밴드라는 어떤 보청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개의 AGC에서 소리가 조절된 다음 이득 또는 출력을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서 조절하는 것이 바로 멀티밴드입니다. 이 멀티밴드는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서 압축 비율, 압축 역치, 그 다음에 어택 릴리타임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출력 음압의 크기만 조절하는 것이 바로 멀티밴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음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멀티밴드보다는 멀티채널이 더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대부분 멀티채널이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조절을 할 때 너무 많은 주파수 대역은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조절 시 채널의 수를 6개로 또는 3개로, 1개로 이렇게 줄여서 조절한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밴드와 비슷한 형태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 작동은 16채널이라면 16개의 채널이 각각 움직여서 어떤 소리를 증폭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멀티채널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티채널은 서로 다른 역동범위, 여기에서는 지금 청력 역치 레벨에 따라서 역동범위가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압축 역치, 압축 비율 등등등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티채널이 되면 각각의 주파수 대역의 어떤 다양한 전기음향적 조절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지금 이 그림은 신호대 잡음비,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옵니다. 원 채널인 경우는 자동차 소리 때문에 압축이 되죠. 그렇죠? 자동차 소리가. 그런데 사람의 목소리도 같이 압축이 돼서 결국은 신호대 잡음비는 개선되지 못한다. 그러나 멀티채널인 경우는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의 소리가 저주파수라고 한다면 저주파수 대역만 압축이 되고 고주파수, 사람의 목소리는 그대로 있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개선할 수 있다. 즉 잡음 내에서도 사람의 목소리를 좀 더 원활하게 청취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채널이 되면은 물론 뭐 CVR과 같은 개념이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모음, 자음, 유성자음, 무성자음이 들어올 때 이 모음이 들어올 때는 얘를 압축해서 얘가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자음이나 무성자음의 인지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버드 스프레드 마스킹을 이제 방지한다는 개념이죠. 결국은 어버드 스프레드 마스킹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말소리의 인지도를 좀 더 개선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뭐 이거하고 비슷한 그림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그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모음이 들어오면 억제를 하고, 모음은 되게 저주파수에 속해 있으니까, 또는 저주파수에 잡음이 들어오면 억제를 하고, 고주파수에 잡음이 들어오면 좀 더 증폭을 해서 말소리를 잘 듣게 한다. 이 개념이 이제 CVR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신호대 잡음들을 개선할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단어 인지도를 개선할 수 있다 라는 개념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청기의 조절입니다. 오늘은 멀티 채널을 조절한다기보다도 비선형적인 특성을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선형적인 조절은 특정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각각 조절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전체 주파수에 대해서 작은 소리, 보통 대화음, 큰 소리의 대화음을 각각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륨을 볼륨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이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는 소프트, 마더레이트, 라우드들 모두 활성화시켜서 올리고 내리면 볼륨 조절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 볼륨을 조절하면은 예를 들어서 볼륨을 올린다 그러면 작은 소리의 이득도 올라가고 보통 대화음에 대한 이득도 올라가고 큰 소리에 대한 이득도 올라간다는 거죠. 즉 주파수 대 이득의 주파수 따른 이득의 변화를 살펴보면은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작은 소리. 보통 대화음도 여기까지 올라갔죠. 큰 소리도 여기까지 올라갔죠.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모든 음압 레벨에 대한 이득이 평행으로 위아래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즉 볼륨을 움직이게 되면은 전체 음량이 변화하고 또 작은, 보통, 큰 소리의 이득이 동일한 양으로 변화한다. 이에 따라서 압축 역치와 압축 비율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작은 소리의 이득이 올라갔죠. 그렇죠? 그런데 압축 역치는 선형에서 비선형으로 변화하는 압축 역치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또 이 기울기 또한 이 볼륨을 올렸을 때와 내렸을 때 같은 비율로 나타나서 압축 비율 또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작은 소리의 이득을 변화시킨다. 작은 소리는 지금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죠. 이 전체 이득 또는 이 전체 이득을 클릭해서 올리거나 내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내린다고 보겠습니다. 자,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작은 소리 이득이 내려가죠. 이쪽이 작은 소리니까. 그러면은 압축 역치는 지금 작은 소리 이득이 높을 때 압축 역치는 여기였는데 내림으로 인해서 압축 역치는 이쪽으로, 즉 압축 역치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 대 이득에 대한 그래프 살펴보면 작은 소리 이득이 높게 나타나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내려서 보통 대화음 레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얘기는 압축 역치가 상승했다. 이득이 내려가서 압축 역치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압축 역치를 변화시켰을 때 이 내용 어떤 이점 또는 변화한 내용을 보면은 자, 압축 역치가 낮다, 작은 소리의 이득이 높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청력 역치 레벨의 개선이 좀 더 용이하다. 그러나 주변의 작은 소음 또한 같이 증가해서 신호대 잡음비가 나빠진다. 또
작은 소리에 대한 그 증폭을 많이 했다 적게 했다 함으로 인해서 음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높은 압축 역치는 지금 이 그래프가 되겠죠. 작은 소리의 이득이 작음으로 인해서 청력 역치 레벨은 개선이 어렵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작은 소음의 이득이 낮아져서 소음이 감소한다. 그 다음에 어떤 작은 소리에 대한 증폭량이 작음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음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어떠한 증폭 방식을 난청인에게 적용해야 되느냐는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동의 경우는 작은 소리를 듣고 인지하고 발음한 것을 다시 모니터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소리의 이득을 강조하는 낮은 압축 역치가 더 좋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성인은 이제 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등등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히려 잡음이 크면은 더 못 듣게 되죠. 따라서 작은 소리의 이득을 낮춰서 그 소음을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음질을 편안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단원지도의 대화 능력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죠. 그래서 성인은 높은 압축 역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동의 경우 이 낮은 압축 역치를 사용하면은 소음이 증가한다라고 했는데, 그 소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다행히 아동의 경우는 노화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신경, 경로 또는 청각 피질의 노화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음에서 신호를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서는 좋다고, 노인에 비해서는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아동에게는 좀 낮은 CT, 성인에게는 좀 높은 CT가 유리하긴 하겠지만, 이것은 개개인의 평가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소리를 조절을 합니다. 큰 소리는 이제 여기에 있죠. 이걸 조절하게 되면은 이 압축 비율이 변화하게 됩니다. 즉, 큰 소리 크기를 낮추면은 기울기가 더욱 낮아져서 압축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래 이러한 큰 소리 이득에서 이렇게 낮췄다. 그러면은 이거와 보통과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의 차이가 좀 더 벌어지게 되죠. 따라서 압축 비율이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의 이득을 낮추면. 낮은 CR을 썼을 경우는 큰 소리를 좀 더 크게 들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높은 CR인 경우는 큰 소리를 좀 더 작게 들을 수가 있겠죠. 압축 비율이 낮으면 아무래도 작은 소리에 대한 이득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질이 안정적이다. 반대로 높은 CR은 음질에 조금 음질이 불안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물론 압축 비율은 청력 역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좀 더 높은 압축 비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주 고심도 이상의 난청인에게는 가끔 낮은 압축 비율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채널 증폭기에 대한 조절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난리니어적인 조절 플러스 주파수 대역별 조절이 바로 다채널 증폭기의 조절이 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에서. 이것은 참고로 이제 채널에 따른 이해도를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랬더니 대개 한 4-5개 채널 이하에서는 채널이 높을수록 어떤 여러가지 이해도에 좀 더 유리한 점이, 개선점이 나타나는데, 그 이상에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 그러면 5개 이하의 어떤 채널만 필요하냐? 그건 아니고, 채널이 또 많아지면 또 다른 이점이 생깁니다. 피드백 매니지먼트라든가 노이즈 리덕션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을 채널별로 구현함으로 인해서 좀 더 그 주변의 어음 및 잡음을 쉽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실습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습에서 먼저 할 실습이 요겁니다. 중도에서 고도로 하강하는 청력도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쾌적, 불쾌강도 레벨을 변화시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MCL과 UCL을 60과 90으로 설정했다면은 다음에는 이제 역치 레벨은 그대로 두고 MCL만 70 또는 100으로 변화시켜 본다는 것이죠. 대개 MCL은 역치와 UCL의 중간쯤, UCL은 한 90에서 많아도 120 이하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이득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실습은 이 아래 것이 되겠죠. 다음 실습에서는 기도 및 골도 청력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합니다. 오늘 실습에서는 제조사의 보청기 적합 공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오토핏 또는 베스트 핏 또는 뭐 초기 피팅으로 이제 설정을 하고, 이 상태에서 보통 크기의 대화음, 상대방의 대화음이죠, 음질 등을 이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다양한 강도에 대해서 또 메모를 하면 됩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팬 소리, 바람 소리, 종이 구기는 소리, 물체 부딪히는 소리 등이 있는데, 주파수적인 개념은 오늘은 생략하고 소리의 크기별로 이 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내가 들리는가를 먼저 기준을 잡은 것을 이제 메모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조절을 합니다. 원래 조절 상태에서 즉 오토핏 상태에서, 초기 피팅 상태에서 볼륨을 내렸을 때 여기에 있는 사항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 다음에 다시 원위치 한 다음에 원래 상태로 되돌린 다음에 작은 소리의 득을 조절했을 때, 주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내렸을 때 이러한 소리들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물론 내릴 때 보통 크기에 대한 이득이 따라서 변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의 이득을 조절했을 때 주로 내리면 좋겠습니다. 내렸을 때 주변의 소리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보통 크기의 소리를 변화시켰을 때 대화음을 포함한 또 다양한 소리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절할 때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의 실습을 위해서, 즉 건청인의 음량 변화를 확실하게 인지하기 위해서 3 내지 4단계 정도로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조절 상태에 대한 비교는 오토핏 또는 이니셜 핏하고 핏을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번 조절을 했을 때 이니셜 피팅을 포함해서 매번 조절 시에는 IEC 60118-15 또는 NC 3.42를 통해서 성능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결과의 내용입니다. MCL과 UCL을 변화시켰을 때 각 다양한 음압 레벨에 대한, 다양한 입력 음압 레벨에 대한 이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 실습, 이제 작은 소리, 볼륨, 작은 소리, 보통 크기 소리, 큰 소리를 조절했을 때 주변의 대화음을 포함한 다양한 잡음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그 변화한 내용을
변화한 내용에서 성능 분석을 했을 때 각각 입력 음압 레벨에 대한 이득, 그 다음에 입력 음압 레벨의 변화에 따른 압축 역치, 컴프레션 레이셔는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서 보고서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영상이 끝나면은 실제 실습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